엘로치오 마누스, 가정용 머신의 끝판왕이죠. 거의 완벽에 가까운 머신이죠. 이를 흠잡을 것 없는 이 엘로치오 마누스를 사용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흠잡을 것 없는 엘로치오 마누스의 흠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누스가 예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원을 켤게요. 켜고 불이 들어오고 나서 물이 채워지는 시간은 잠시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이거는 좀 기다려 줘야 되니까, 그죠? 오케이, 이제 스타트. 자, 지금부터 예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자, 한 7분 정도 되니까 125도 정도, 제가 세팅을 128도로 했기 때문에 보시면 거의 다 와 가고 있습니다. 자, 스팀을 한번 해보면 와우, 예열이 다 됐어요. 네. 팀을 좀 뺀다고 해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죠. 이 정도면 거의 충분한 예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한 7분 내외, 예열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네요. 보통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7분 정도 걸립니다. 행커 아부대장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누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쉽게도 V2는 아니고 오리지널 1 마누스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이 마누스의 흠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면 이 더듬이 두 개를 이렇게 지켜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상당히 교만한 머신임에는 분명합니다. 저는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죠? 상당히 교만해요. 물론 잘난 건 알겠어, 너무 멋있는 건 알겠는데 에이, 좀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전 좀 맞아야 해요. 계속해서 흠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 머신의 흠이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생각보다는 비싸다, 이거밖에는 사실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가정용 머신임에도 생각보다 가격이 상당히 좀 비싼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또 좋은 성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점이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일단 홈카페에서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가격이면은 분명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 하나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녀석 커버를 벗겨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를 커버를 벗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왜 이게 단점이 될 수 있느냐, 물론 당연히 이 커버를 벗기고 수리하는 거는 엔지니어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제가 이것을 단점으로 꼽는 이유, 이 압력, 추출 압력이 한 번씩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무작정 막 바뀌는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 제가 뭐냐면 여기서 쓰다가 어디로 이동을 했는데 바뀌었던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바뀌게 되는 그런 경우에 압력을 조절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려고 하니까 이 커버를 다 드러내야만 가능했었어요. 일단은 엘로치오 본사에다 연락을 했더니 이것을 뭐 보내주게 되면은 조절을 해서 보내주시는 거야 가능하긴 하겠지만은, 사실 고장난 부분이 아니고 사실 압력이 조금 안 맞았던 것 뿐인데 압력을 좀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조금 이렇게 아래쪽에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돌릴 수 있는 밸브 같은 걸 만들어 놨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커버를 벗겨내야 되는데, 이 커버를 한쪽 면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3면을 다, 그러니까 윗면 드러내고 옆면 두 개랑 뒷면까지 한 방에 다 드러내야지만 이게 압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압력이 틀어졌을 경우에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하나의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혹시나 생겼을 때, 잘 생기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엘로치오 본사에 연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스스로 만약에 하시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어떻게 커버를 벗기는지를 보내주세요. 저도 그걸 보고 따라했는데 손재주가 좀 있으면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면서도 제가 느꼈지만 상당히 귀찮아요. 조금 이렇게 볼트 같은 걸 밖에 이렇게 달아놔가지고 한 판씩 뜯을 수 있었으면 굉장히 편했을 텐데, 이 전체를 다 벗기지 않고서는 수정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흠이다. 네, 뭐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약간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이거를 커버를 벗길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엘로치오 디그니티를 제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디그니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장점이 바로 커버를 쉽게 벗길 수 있다는 거고, 부분 나누어서 따로따로 알아서 벗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근데 사실 고장난 그 부위만 딱 뜯어낼 수가 있어요. 이쪽 오른쪽 위에
딱 뜯으면 거기만 뜯을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뜯어야 되니까 부분적으로 뜯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사실은 수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다. 네, 물론 가정에서 그냥 쓰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요목조목 이렇게 따져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더 이상 흠을 잡아보려고 해도 흠이 없네. 흠이 없어요. 지금부터는 이 마누스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누스의 가장 큰 장점 하나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시면은 상당히 업소용 머신처럼 생겨가지고 간지가 나고 멋있다. 이거는 커피 모르시는 분들도 보시면 야, 이건 좀 있어 보이는데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디자인이죠. 깔끔하면서도 진짜 업소용 머신 같고 뭔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가지고 집에 사고 싶은데 뭐 조그마한 플라스틱 이런 머신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교만한 이런 머신을 써주면 얼마나 좋나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올 스텐이기 때문에 청소하기도 굉장히 좋고 이게 손상이 잘 안 가요. 대부분의 가정용 머신은 플라스틱이 커버로 대부분 채용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경화 현상이 일어나요.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딱딱해지다가 나중에는 바스라지거나 금이 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스텐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럴 일이 없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OVA 게이지, 이것도 역시나 업소용 OVA 게이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기본 압력과 추출 압력과 여기 스팀 압력까지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그룹 패드도 업소에서도 상당히 고가의 그룹 패드가 들어갔습니다. 업소용 이제 머신 중에서도 저렴한 라인들은 이 261 그룹 패드가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261 그룹 패드가 채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창에 이제 PID 제어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그니티 같은 경우는 무려 5개가 들어가 있지만 얘는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게 어딥니까? 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보일러의 온도가 어떤지 한눈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보일러 온도를 이렇게 버튼을 이렇게 톡톡 누름으로 인해서 간단하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건 엄청난 장점이죠. 대부분의 업소용 머신도 뚜껑을 열어가지고 돌려가지고 온도를 조정하는데 얘는 그냥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할 건 뭐냐면 이 추출 버튼 방식이 레버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옆에 레버 보이시죠? 이 레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은 대부분 추출 버튼이 원래 똑딱이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똑딱이 버튼들은 내구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쓰다 보면 물론 이제 더 빨리 고장 나는 경우도 있겠죠. 많이 쓰게 되면 어쨌든 사용하시다 보면은 고장 나는 시기가 오는데 그 버튼의 교체 비용도 생각보다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없어요. 그냥 레버를 해서 수동으로 추출을 하기 때문에 물론 간지도 조금 날 수도 있겠지만 좀 있어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고장날 버튼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거 거의 반영구적으로 그냥 이 레버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쓸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한 장점이고요. 또 이 레버형만의 엄청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회마의 261 레전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머신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알아서 인퓨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보시면 이 레버를 반 정도만 살짝 들어 올리시면은 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모터 펌프가 돌아가지 않고 솔레노이드 밸브만 열리면서 나오는 물이에요. 물이 조금씩 나오죠.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물이 나옵니다. 압력이 걸리진 않지만 물이 나오고, 레버를 끝까지 딱 올리면 소리 들리시나요? 땡, 땡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압력이 걸려서 추출이 되기 때문에 저압 인퓨징을 내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네, 그래서 인퓨전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이점이 될 수 있는 머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것입니다. 바로 여기 물바지인데요. 가정용 머신의 가장 큰 취약점은 이 머신이 물바지가 너무 작아가지고 한 두어 번만 추출하고 나면은 물을 계속 버리러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물바지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여러 번 추출을 해도 충분히 마치 그냥 배수구처럼 상당히 오랫동안 추출을 해도 넉넉한 물바지가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팀 팁, 이거는 사실 다른 머신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데 스팀 팁의 구멍의 크기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그래야지 압력이 더 세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크기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물론 라떼아트 하시는 분들이 들고 다니는 이런 스팀 팁에 비하면 조금은 큰 편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업소용 머신보다는 훨씬 작은 편이기 때문에 라떼아트가 기본적으로 그냥 이 순정을 사용해도 굉장히 스팀이 잘 나올 수 있는 정도로 크기가 작은 스팀 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장점인데, 또 하나의 단점은 이 스팀 팁이
이 암수가 일반적인 머신, 다수의 많은 머신에 비해서 약간 다른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스팀팁 호환이 잘 안 된다는 거는 한편으로 조금 단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굳이 안 바꿔도, 굳이 스팀팁을 튜닝을 하지 않아도 그냥 순정만 가지고도 라떼아트가 충분히 잘 되는, 실제로 선수들도 그냥 쓸 정도로 상당히 좋은 스팀팁이 기본적으로 달려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떼아트가 잘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261 그룹헤드의 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261 그룹헤드의 이점, 261 그룹헤드가 왜 좋으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냥 단순히 프리인퓨전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261 그룹헤드가 이 중간이,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중간이 G컬러 형태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G컬러가 박혀 있는 것처럼 바늘 구멍 같은 구멍으로 물이 흘러나와서 추출이 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구멍으로 소량의 물이 천천히 흘러나오면서 압이 걸리기 때문에 바스켓에 압이 걸리기까지의 시간이 적어도 한 4초에서 5초 정도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뭔가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도 261 그룹헤드라는 것만으로도 프리인퓨전이 기본적으로 한 4초 정도는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그룹헤드가 통주물로 만들었어요. 보시면 매끈하게 생겼죠. 뭔가 용접이 되거나 결착이 된 부분이 전혀 없이 통주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통주물의 이점, 열 보존율이 뛰어나다. 그래서 굉장히 열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연속 추출을 해가지고 보일러 안에 온도가 어느 정도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흘러나오면서 흘러오는 중에 이 그룹헤드에서 열 교환을 통해서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조절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요즘에 이제 독립보일러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사실 독립보일러가 아닌 머신들에서 261 그룹헤드는 상당한 그래도 큰 역할을 합니다. 연속 추출해서 이 온도 안정성에 이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점에 대한 이야기 모두 다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이 마누스, 이 교만한 녀석을 좀 겸손하게 해주고 이 마누스를 통해서 에스프레소 추출 그리고 라떼 아트까지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 사용될 원두는 콜롬비아 후일라 수프리모. 콜롬비아 수프리모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건데 후일라를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상당히 고소하거든요. 특별히 매운맛이 없이. 저는 앵코 핫바기 때문에 앵코를 사용해서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 좋은 그라인더를 쓰면 좋겠지만 앵코면 충분하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바라자 측에서 접촉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19.7g.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템퍼는 아부 템퍼 직접 제작을 했죠. 자, 물을 한번 흘려주시고 추출을 해볼게요. 갑니다. 이야, 역시 추출이 기가 막힙니다. 이야, 가스가 조금 많은 경향이 있지만 괜찮습니다. 가스가 많을 때는 추출량을 좀 늘려야 되니까 약 한 45mm 정도까지 쭉 뽑아볼게요. 가스가 줄어든다. 지금이야. 자, 이렇게 거주고. 이게 이상하네요. 이게 3웨이 밸브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압력이 뒤로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방금 백플러싱이 안 일어났죠. 그리고 계속 가정용 머신처럼 일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에스프레소 맛을 좀 보고 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프레소 퀄리티. 가정용 머신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거의 그냥 업소용 머신이랑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가정용이 아니야. 거의 이거는 그냥 업소용에서 나오는 정도의 퀄리티가, 그냥 정도라기보다는 그냥 업소용이랑 똑같아요. 거의 지금 사용하시는 것만 보면 연속 추출을 했을 때만 약간 업소용이랑 다른 거지, 그냥 추출 한 샷 한 샷의 퀄리티는 업소용이랑 똑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냥 너무 좋아요. 이건 더 이상 긴 말 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게 조금 저희가 이거 머신을 테스트할 때도 일어난 현상들인데, 이렇게 지금 3웨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달려 있다면 이 뒷부분으로 물이 칙하고 백플러싱이 일어났어야 돼요. 근데 지금 백플러싱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이제 이것을 빌려주신 분, 구독자분에게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사용을 안 하고 방치된 지가 조금 시간이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마누스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 머신을,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프레소 머신은 이 사이사이에 호수들이 굉장히 좀 얇은 편이고, 그 얇은 호수에서 스케일 같은 게 쌓이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물에는 석회질 있잖아요. 그 석회질이 고체가 돼가지고 쌓이게 되면은 구멍이 막힐 수도 있고 그래서 올바르게 작동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이는 이런 현상 같은 경우에는 백플러싱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솔레노이드 밸브 이 뒤쪽이 스케일로 인해서 구멍이 하나 정도 막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사용을 많이 안 해주면 생깁니다. 보통 이렇게 머신을 판매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저 이거 구매하고 나서 지금 한 달 정도만 쓰고 한 6개월 정도는 안 썼어요. 완전 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에는 안 쓰고 방치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험하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굉장히 큰 상식입니다. 물을 계속해서 돌려주고 있으면 스케일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안 쓰고 물은 안에 채워져 있는 상태로 가만히 방치를 한다. 그러면 석회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계속하지 않으면은 구멍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고, 지금 이 머신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 부분에 스케일이 한두 개가 걸려가지고 막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의 그게 아니라면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장인데 지금 이 머신의 연식이 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스케일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음 편, 이 마누스 2편을 원래 안 찍으려고 했는데 2편에서는 이 스케일을 제거하는 161 그룹 헤드 형태, 노출되어 있는 형태의 그룹 헤드의 스케일을 제거하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그걸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라떼아트를 보러 가시죠. 자, 이제 라떼아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 출연 우리 와이프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저의 수제자입니다. 자, 스팀도 상당히 셉니다. 거의 그냥 업소용 머신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자, 추출. 자, 추출과 스티밍을 동시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추출이 나오는 동안에 스티밍을 바로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브러싱 한번 합니까? 네, 지금 백브러싱이 안 되네요. 바로 켜세요. 아, 이게 백브러싱이 좀 안 돼가지고 좀 문제긴 한데 가스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준비한 콩이 가스가 좀 많아가지고 아쉬움이 약간 있습니다만은 우리 스티밍을 보러 가시죠. 그죠? 그냥 업소용 머신이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엄마야, 이게 백플러스, 이게 계속 추출해야 된다. 큰일 났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을 안 해. 3웨이 밸브가 작동을 안 합니다. 이거 스케일 제거를 진짜 빨리 해야 되겠네요. 흔들어 주세요. 지금 크레마가 상태가 거품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가스가 많은 에소를 쓰게 되면 라떼아트 하기가 좀 어려운데, 자, 우리 와이프의 커버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저런 크레마로 이런 아트를, 저런 크레마로 이 정도 날개를 수완을 만들 수 있다니 역시 수완의 장인이군요. 이렇게 라떼아트를 무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출된 라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역시 이거는 가정용 머신, 그냥 탈 가정용 머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애매합니다. 성능은 그냥 업소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정용으로 보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너무 좋잖아. 이 정도면 너무 좋고. 네, 이거는 그냥 업소용 머신을 집에서 쓰는 느낌이라고 보시고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괜히 가정용이 끝판왕이 마누스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즐겁게 홈카페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 이 마누스에 대한, 이 마누스가 아니라 뭐 대부분의 머신에 이 그룹 헤드, 돌출되어 있는 이 그룹 헤드를 스케일링을 해주는 방법, 부분 스케일링 하는 방법,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업소에서도 그렇고.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컷.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